안녕하세요. 산더대이사 원효선입니다. 저번에 한번 드라마에 대한 리뷰를 하면서 이제 제가 리액션을 보여드렸는데 그때는 약간 주제가 좀 심각했던 것 같고 오늘은 좀 재밌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보시면서 우리 또 산부인과 의사들이 생각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감상해 보시죠. 우리가 출산의 고통이 100점 만점이 몇 점이라고 하죠? 8점에서 9점. 9점.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위가 캔서, 그러니까 암 통증하고 골절이죠. 골절. 그럼 나는 약간 출산의 그 고통을 비슷하게 경험해봤다. 이게 어렸을 때 철봉을 잡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밀어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철봉에 매달렸는데 뒤에서 미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몸이 그냥 위로 공중으로 한번 떴다가 내려올 때 손을 디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 손목이 S자인 거야. 내가 내 손목을 보고 놀래가지고 지금의 강남 세브란스 병원을 갔었어요. 옛날 영동 세브란스였는데 선생님이 보시더니 이거는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게 왜냐면 뼈가 두 개가 있어요. 근데 그게 X자형이 된 거야. 부러진 게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S자가 된 건데 이거를 수술로서 이제 맞춰야 된다고 했는데 그 전에 거기 정형외과 선생님이 마취도 하지 않고 내가 한번 뼈를 좀 맞춰가지고 기부스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게 가능해요? 했어요. 실시간으로 엑스레이를 이렇게 화면 이렇게 보면서 마취도 안 했어요. 부러진 것도 아프죠. 근데 그 부러진 뼈를 이렇게 거기서 맞춰가지고 나는 그 시간이 지옥의 시간이었어. 내가 느끼는 시간은 거의 1시간 한 것 같아. 그때 너무 아파가지고 하늘이 노래지더라고 진짜. 그 어린 중학교 때 하늘이 노란 걸 그때 처음 경험을 해서 그러면 나는 출산의 고통 비스무리하게 경험을 했네. 그 점수대로는 그런데 그 골절이 팔골절 이런 얘기는 아닐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캔서 페인은 확실히 출산보다는 좀 아니요, 심할 근데 것 골절 같고. 진짜 힘들어요. 골절 아프죠. 당연히 아프죠. 아니 안 풀어져 봤으면 말하지 마세요 진짜. 풀어져 봤어요? 맞아요. 네. 그런 건 있어요. 출산의 고통은 계속 아프잖아. 계속 주기적으로 자궁이 수축을 하면서 밤새 진통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거 때문에 힘든 것 같아. 근데 뼈가 부러지는 순간은 사실 찰나긴 해. 제가 느끼는 느낌으로 1시간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1시간은 아니었겠죠. 한 2-30분 했겠죠. 1시간 했으면 죽지 않았겠어요? 사람이? 마취도 없이 그냥 생뼈를 이렇게 막 손으로 막 누르고 말치고 한 다음에 기부스를 내가 한 달여 정도 했거든요. 요새도 그렇게 하나요? 맞지는 잘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그 선생님이 내가 보기에는 욕심이 있었던 거야. 내가 수술하지 않고 좀 맞춰보자 제대로. 근데 더 웃긴 거는 뼈를 맞춰서 바로 기부스해서 입원은 하진 않아도 돼서 수술 안 했으니까. 근데 그때 이제 상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생제 주사를 맞았는데 제가 페니실린 알러지가 있어요. 아 맞아. 페니실린 주사를 맞고 저녁에 몸이 통통 부었어요. 진짜 죽을 뻔. 숨을 못 쉬겠는 거야. 그래서 다시 그 병원에 응급실로 실려갔는데 항히스타민 주사 있어요. 우리가 이런 알러지 반응을 억제해주는 항히스타민 주사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놔주니까 바로 가라앉았어요. 그렇지만은 몸이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결국은 입원했어요. 그것 때문에 입원해가지고 페니실린 때문에 입원하셨. 입원했는데 그때 또 병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하필이면 같은 병실이 무슨 병실이었는지 알아요? 산부인과? 치액 환자들 있는 병실인 거야. 치액 환자. 그래서 계속 뭐 엉덩이 보여주면서 나가는데 나는 이러고 이제 누워있다가 여러 환자분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퇴원하고 입원하고 하는 걸 봤는데 오면은 다들 아무튼 표정이 참 이상해. 원장이 자꾸 치액에 초점을 맞춰서 그쪽으로 간 아니, 근데 통증에 맞춰져. 아니 근데 나는 그게 아니라 나는 너무 좋다. 다행이다. 나는 항문을 안 보여줘도 된다. 내가 제일 여기서 가장 마음 편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통증을 나는 뭐 얘기하다가 왜 항문을 갔네. 이거 뭐 자극 그 패드를 붙여는 거죠 배에다가. 여기 양쪽에다가 붙였어요. 그 EMS 패드 이런 네, 거 그런 거 같아, 같아. 그쵸? 물리치료할 때 쓰는 그런 패드. 근데 그런 얘기는 많이 해요. 여성분들이 그 대신 나라. 나는 난자를 제공해 줄 테니까 네가 대신 나라 이런 실제로 저렇게 막 소리 질러요? 소리가 엄청나죠.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야. 내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일본 분이 입원했는데 딱 오면은 자기가 머리를 따요. 뒤로 딱 따서 이렇게 묶어요. 묶고 단정하게 자기가 그 누울 자리를 다 준비를 해놓고 진통이 왔는데 소리를 안 질러. 겉으로는 물론 일본 분이 막 공손하시고 통증 있을 때 소리도 잘 안 내시고 그래서 나는 편하긴 했는데 속으로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독하다. 소리 없이 강할 수 있겠다. 물론 모르겠어요. 뭐 일본 사람이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보통이 완전히 일반화된 게 한 94년도쯤이에요. 또 중후반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94년, 5년 이때쯤인 것 예,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분만실에서 대부분 사무들이 무통을 신청을 해요. 그래서 맞아, 가장 맞아, 맞아. 심한 고통기 전에 이제 마취 약이 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무통이 들어가면 다들 살만하다고 말씀을 좀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생리통보다 조금 더 아픈 정도?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정도인데 근데 그 전에 무통이 이제 일반화되기 전에 이제 저도 대학병원에서 수련하면서 예전 분만실 이제 전설들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들으면 끔찍한 것들이 되게 무서운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진통하다가 자기 입술을 깨물었는데 이제 이빨이 뚫고 나가는 거야. 그냥 하다 깨물다가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이게 뚫어가지고 이빨이 튀어나와. 그런 얘기 예전 보셨어요 그런 분? 저는 거기까지는 안 받고 멱살만 잡혔어요. 멱살만. 그 진통 중에 이제 뭐 주변 사람들 발로 차거나 뭐 이렇게 물건 던지는 얘기는 굉장히 많고 그렇죠. 뭐 소리는 뭐 당연히 소리는 뭐 엄청나게 지르죠. 엄청 지르고 근데 무통 주사를 한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이제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약을 줄이거나 끊어요. 왜냐면은 맞아, 맞아. 계속 통증이 없는 상태로 있으면은 힘을 잘 못 주게 돼요. 그래서 여자 선생님들 레지던트들이 도와주러 이렇게 가보면 산모들이 화를 울면서 선생님 애 낳아보셨어요? 왜 나한테 힘 이렇게 뭐 하세요? 이런 식으로 따진 적이 되게 많았대요. 그러면은 대부분 이렇게 내려오는 얘기들이 아 그럼요 저도 한 둘 낳아봤어요. 애기 낳았다고 거짓말 해야 돼. 거짓말을 일부러 하는 거예요. 그럼 옆에서 이 친구 애기 낳을 때 옆에서 봤는데 진짜 꿈쩍도 안 하더라고요. 진짜 잘 참았어요.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해주는 거를 그치, 산모 앞에서 약간의- 일부러 보여줬다고 하더라고요. 연기가 필요해. 나봤어. 아, 그때 너무 힘들었어. 저도 아, 둘이나 진짜. 나봤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렇게 남자 의사 선생님들한테 한명이가 강매는 건 알고 있어요. 뭐 당연히 안 나봤겠죠.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기대가 없는 거고 기대가 근데 없어요. 약간 없고 이제 멱살이 잡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다 미운 거야. 니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막 이러면서 가끔씩 분만실 보면은 진통하다가 복도로 이제 남편들이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방에서 이렇게 쫓겨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진통하다가 이렇게 힘내 이러면서 이렇게 좀 얘기해 주려고 하면 뭔가 발로 죄책감 차버리거나 맞아. 발로 차버리거나 뭐 남자들이- 나가라고 던지는 거야. 미안한 거지. 혼자만 맞아. 고통스러워하고 그럼. 나는 옆에서 그냥 구경만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옆에서 있어주는 남자는 괜찮아. 제 친구 얘기인데 첫째 때는 있었대. 첫째니까 걱정돼. 근데 둘째 때는 술 마시고 있었대. 아 그거는 그래가지고 둘째니까 물론 좀 순산했겠지만 그래도 남편이 그때 없었다는 거, 회사 사람들이랑 술을 마시고 있었다는 거를 평생 얘기한대. 평생. 자기 그냥 그때 술 안 마시고 그냥 조용히 옆에 있을 걸 잊을만 하면 얘기해가지고 그만큼 알겠네요 그걸. 그러니까 그만큼 여자들은 그러겠다. 고통이 워낙에 이제 크기 때문에 그때 남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평생이 좌우돼.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평생이 좌우돼. 말씀 들어보면 안에 있고 싶어도 쫓겨나는 남자들이 좀 있는 거죠. 사촌 언니들 얘기를 잠깐 들어보면은 이렇게 밉더래요 남편이. 그 일단 진통 밉지. 중에 너무 밉더래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얄미워. 두 명한테 좀 들어봤는데 아, 나 얄밀고 내가 지금 감정이입돼서 지금. 나오신 것 같아요. 둘 낳아보셨어 둘 정도. 아니, 뼈가 부러져서. 나 뼈 부러졌을 때 그거 마치는 그 선생님이 남편이랑 동일시될 수 있겠다, 그죠? 그렇잖아. 근데 아마 그런 것 같아. 여자분들이 이렇게 출산의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남자들보다는 웬만한 통증을 잘 참는 것 같아. 수술할 때도 보면은 남자들이 더 무서워하지. 여자들은 그래도 통증을 잘 참는 것 같아. 어머니들이 그 말씀하시잖아요. 아 이것도 못 참겠어요. 애도 낳아봤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언니님 옛날에 그 할머니 때는 한 5명에서 10명도 막 낳잖아요.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출산 한 개 한 5명이면 사실 그 중간중간에 조금 안 좋게 유산된 자식들도 그렇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출산을 엄청 많이 하신 거잖아요. 출산 과정도 힘들지만은 어떻게 키워? 진짜 너무 애들이 상상이 안 그냥 돼. 집에만 가면 밥 달라고 할 텐데 너무 힘들잖아. 아 대단한 것 같아 옛날 분들은. 10이면 진짜 애기 낳겠다 이 사람. 아니 이거보다 조금 더 아니, 근데 너극을 좀 놓은 느낌? 아니 가끔 가다가 이제 나이 드니까 뱃살이 좀 나오니까 저희 와이프 그러더라고. 이제 날 때 된 것 같다고. 그러면 이거 지금 통증 이렇게 유발시키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게요. 의사인가? 성분과 의사인가? 아니 의사는 아닌 것 같고 EMS 이런 통증 붙이는 체험해 사람인가? 시켜주는 사람인가? 직업이 궁금해요 갑자기. 왠지 이게 전기 그 메조키스트? 저도
분만실을 돌아봤지만 그 출산의 고통이 두려운 게 아니고 저는 오히려 10달 동안 애를 가지고 있는 그게 기간. 사실 내 몸도 변하고 호르몬도 변하고 막 이런 것들이 사실 더 그리고 무섭거든요. 막 뭐 혈압도 올라갈 수 있고 다리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오심 생기고 체형이라든지 이게 변해가는 것도 좀 힘들 수 있겠다. 체형보다도 뭐라고 해야 되지? 그래도 살찌는 거 싫어하잖아. 그 10달 동안 건강하게 키워야 되는 그 기간이 조금 아. 좀 그렇죠. 약간 책임감 부담감이 조금 더 이렇게 높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제 산모들이 막 수술해달라고 그래 못 참겠다고 그러면은 시어머니가 절대 안 됩니다 막 이러고 있어. 그러면은 나도 그 약간 이해가 안 돼. 왜 그래서 그거 내가 중간에서 난처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댁에서 시어머니는 절대 반대하고 이러면은 남편분이랑 상의를 하시라고. 그럼 남편이 시어머니하고 자기 맞아. 와이프 되게 사이에서 많아요. 미쳐버리는 거야. 어머니들은 왜 막으세요? 그러니까 수술이 옛날 안 분들 좋을 특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셨던 것 같아요. 저 때는. 그래서 마취 같은 게 애기한테 들어가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이 좀 많으셨던 것 같고 자연주의 출산이 그렇죠, 더 좋다고 자연주의. 알고 있는 분들도 그렇죠, 그렇죠. 많고 그리고 그리고 위험하지 않나요? 출산하는 게 좀 더? 아니 꼭 그렇진 않아요. 제왕절개도 합병증이 케이스 바이 있고 케이스인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위험하다고 태아가 위험하고 산모가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면 우리가 먼저 수술하자고 권하는데 본인이 통증을 못 참아서 수술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 산모가 원하는데 혹시라도 의사가 안 해주면 그랬다가 만약에 아기가 잘못되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남편분한테 결정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하는데 남편은 괴로운 거죠. 만약에 어머님 말 들으면은 두고두고 욕먹을 거 아니야. 그렇다고 또 와이프 편 듣더니 그래 네가 결혼하고 나더니 그렇게 될 줄 알았다 막 이런 식으로 가거든. 원장님께서는 자녀분 출산하실 때 안에 들어가 계셨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저는 옆에 있었죠. 당연히 나중에 다시 물어봐야겠다. 아기를 다 받긴 했어. 내가 직접 받긴 직접 했는데. 받으셨어요? 받긴 두 명 다? 했는데 근데 둘째는 내가 직접 받진 않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받진 않고 우리 밑에 레지던트가 이제 받아줬고 근데 첫째는 내가 좀 직접 받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냥 내 느낌에. 근데 처음에는 좀 무리해서 좀 위에서 밀고 당기고 했어요. 이러다가 갑자기 애기 상태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막 그런 별 걱정하면서 아무튼 많이 밀었어. 원래 탄다고 그러잖아. 원망 안 해요? 부인분이 원망 안 해요? 원망을 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만약에 아기가 안 좋았거나 문제가 있었으면 원망할 수도 있었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배 위에서 산모가 힘을 못 줄 때 자궁문도 열리고 수축은 충분히 있는데 힘을 못 주는 경우는 밀어내는 힘이 약하기 올라타. 때문에 아기가 중간에 걸리면 굉장히 큰일 나요. 그러면은 배 위쪽에서 힘으로 눌러줘야 돼요. 그거를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또 이거를 원망하기도 해요. 왜 밀어서 낳냐. 근데 그거는 사실 교과서적인 매뉴얼이고 예전에 제가 작년인가 한번 또 청원이 올라왔던 적이 있어요. 그 무리해서 자기 애기 분만 갖다가 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위에서는 좀 배를 밀고 밑에서는 이제 백큐으로 당기는 상황이었어요. 그 숄더 디스토시아, 그러니까 어깨가 이게 걸려가지고 애기가 이제 꽉 껴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니까 정말 위험하죠. 위에서 밀고 밑에선 당기고 좀 이랬다가 이제 결국 애기가 조금 그때 결론적으로 좀 잘못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숄더 디스토시아는 사실 어깨가 걸리면은 이거는 지금 뭐 전세계 교과서적으로도 좀 답이 없어요. 이거는 아기가 지금 축이 안 맞는 거여서 이거를 가장 빠르게 꺼내는 건 사실 교과서에는 아기 쇄골을 부러뜨려서 꺼내라. 근데,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 정서상 사실 멍만 들어도 엄청 컴플레인이 심하거든요. 근데 뼈를 부러뜨릴 수 없겠죠. 두 번째 방법이 산모 여기 골반뼈 여기가 가운데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연골로. 거기를 부러뜨려서 꺼내라가 두 번째예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좀 어렵잖아요. 그 위급함을 사실 대부분 사람들은 모르죠. 상당히 위험해. 껴있으면 그러니까 그게 잘못하면 산모가 죽어요. 뺨까지 정도 내려왔을 때 났다가 약간 속도가 좀 느려지거든요. 그 15초 안에 얘가 걸릴 거다 안 걸릴 거다라는 순간적인 판단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안 나올 것 같으면 머리를 다시 배 안으로 밀어 올려서 수술방으로 데리고 들어가거나 맞아요. 아니면은 조금 더 빠져나올 것 같으면 밑에서 빼는 방법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쓰는데 그게 정말 1분 이내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 디시전이. 그러니까 상당한 빠른 그러니까, 시간에 안 그러면 아기가 탯줄이 눌려서 산소가 안 가서 뇌부터 죽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에 디시전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일일이 다 설득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 상황에. 나는 지금 이게 이제 다른 분들이 보는 영상이기 때문에 차마 말을 못 하겠고 근데
더 심각한 상황도 있었어요. 좀 무서운 얘기만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게 굉장히 상당히 산부인과 의사라면 다 알아요. 그 산모들은 출산의 고통을 겪잖아요. 우리 산부인과 의사들은 이게 애가 잘못되고 산모가 잘못되면 안 된다라는 그 짧은 시간 내에 빨리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어떤 그 고통도 있어요. 농담으로 하시는 말에 왜 우리는 항상 교도소 담장을 걷는 느낌으로 그렇지, 산다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우리는 하시거든요. 상당히 이게 그래서 이런 걱정을 하면서 살고 근데 네. 사실 생각해보면 저 어릴 때까지만 해도 벌레 동화들 있잖아요. 콩쥐팥쥐, 장화홍련 다 애기 낳다 엄마가 돌아가신 거예요. 심청이도 그렇고. 그렇지. 우리나라도 모성 사망률이 이렇게 낮아진 게 불과 몇 년이 안 얼마 돼요. 되죠. 그래서 사실 출산이 전 세계에서 산모를 우대하는 이유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유전자를 남기기 때문인데 그 리스크를 생각을 요새는 잘 못하시죠. 그래서 사실 산모가 엄마가 이제 자식을 낳는 게 되게 아름다운 일이고 그러니까요. 위험하고도 이렇게 대단한 일인데 그게 좀 잊혀지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또 두 번째 리뷰 영상이었는데 어떠셨나요? 제가 뭐 얘기하다 보니까 약간 심각한 얘기도 하고 제 개인적인 얘기도 많이 했는데 이 영상을 제작하신 의도가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남자들도 이제 이런 산모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 진통이 있을 때 뭐 하늘이 노래진다더라 뭐 그런 얘기만 들었지 직접 이게 이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10만 올라가도 거의 뭐 죽을 것 같은 표정인데 여성들의 어떤 출산의 고통을 남성들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영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튼 재밌게 봐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